일단은 요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야지 무료로 쓰기가 편해서. 안 그러면 다 만들어 써야 되거든요. 만들어 쓰려면 힘들고 불편하니까 제공하는 거 쓰는 게 좋기는 해요. 내가 여기에 없는 것들만 만들어 쓰는 게 훨씬 편하니까. 60% 조금만 더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아, 얼추 다 된 것 같은데, 나머지가 빨리 안 되네.
이렇게 안 나온 것 같은데. 다 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그래서 자, 다운로드 다 됐어요. 다 됐는데, 다 되고 나면, 자, 여기 안 떠. 떠라. 떠라? 아, 여기 따로 뜨는구나, 얘가. 얘는 또 이렇게 바뀌었구나, 6.0은. 자, 요거를 다운로드하면 여기에 보면 카오스 코스모스라고 해서 자, 버튼이 하나 더 생겼네요. 5.0에는 어떤 버튼이. 자, 여기를 눌러주면 아까 그 다운로드 했던 그 창이 뜨면서 자, 지금 요 재질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는 미리 보기로 되어 있는 재질들이고요. 미리 보기로 되어 있는 재질들이고, 자, 여기 폴더, 자, 여기 폴더명이 있는 부분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제 재질의 목록을 볼 수가 있어요. 브릭, 카페인트, 뭐, 콘크리트, 패브릭, 글래스, 그라운드, 레자, 뭐, 리퀴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간단하게 불익이란 걸 먼저 선택해 볼게요. 자, 불익이란 걸 선택하면 벽돌 재질에 관련돼서만 이렇게 보여줘요. 간단한 샘플 재질이에요. 간단한 이렇게 샘플 재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내가 이런 재질을 쓰기 위해서 자, 뭘 하나 만들어 보죠, 일단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기 이런 벽체가 있다. 자, 이런 벽이 하나 있다. 자, 이 벽인데 이게 벽돌로 되어 있는 벽체를 내가 사용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재질을 먼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서 뭐 이런 재질을 쓰겠다. 자,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자, 이 재질을 여기다 불러들여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임포트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자, 이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에 이렇게 불러져요. 재질이 여기에. 자, 다시 보세요. 내가 여기서 필요한 재질을 선택을 해. 클릭. 그러면 크게 보여요. 크게 보이는 상태에서 임포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 임포트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뭔가 하나 생성이 돼요. 자, 임포트. 여기에 뭐가 하나 생성이 돼요. 자, 이 재질을 여기로 불러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불러온 이 재질을, 이 재질을, 이, 물체한테 적용을 시키겠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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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V레이가 아니라 스케치업은 여기 페인트 톤 갖고 이렇게 찍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V레이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자,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 재질을 여기다 마우스 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Apply to Selection, 선택한 물체에 Apply, 적용을 시켜라. 그래서 적용을 시키면 재질이 표현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보기에는, 지금 화면상에서 보기에는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입힌 거나 브이레이에서 재질을 입힌 거나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냥 이 화면상에서 보기에는. 화면상에서는 전혀 큰 티가 안 나요. 근데, 자, 얘를, 브이레이는, 자, 렌더링이란 과정을 거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얘를, 여기 주전자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세 번째. 자, 이게 렌더링이라는 아이콘이거든요. 렌더링이란. 얘를 눌러주면, 자,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제 어떠한 느낌이 좀 다른데, 자, 얘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요거를 좀 줄이고, 자, 요건 브이레이로 만든 거, 자, 일반적인 스케치업에서 만든 거, 웬만한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여기다가는 스케치업 재질을, 스케치업에서 브릭, 자, 여기서 뭐 이런 거, 여기다가 적용. 자, 요거는 스케치업에서 표현한 거, 요거는 브이레이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냥 모니터상에서 보기에는, 자, 요걸 넣어볼까? 좀 비슷한 느낌으로. 자, 보기에는 얘나 비슷해 보여요. 스케치업 화면상에서 보기에는. 별반 차이는 없어요. 자, 근데 얘를 렌더링이란 걸 해주면, 자, 요거하고의 차이가 좀 생겨요. 무슨 차이가 생기느냐? 얘를 어떻게 봐야 되지? 어떻게 봐야지 잘 보이지? 이렇게 잘려 보이네. 자, 얘는 그냥 그림 입힌 거를 표현하는 정도고, 자, 요거는 약간의 입체 느낌을 조금 더 가미를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부분, 요런 부분, 자, 요 사이 줄눈 부분이 요 벽돌보다 약간 들어가서 벽돌이 살짝 튀어나온 느낌의 표현을 조금 더 가미를 한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없다, 이렇게. 자, 요거는 그냥 일반 스케치업에서 재질 입힌 거랑 똑같아요.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만 따로 렌더링을 걸어서 이게 잘 보일려나 모르겠다. 정말 일을 뭘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꾸 왜 안 돼?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얘를 켰을 때, 자, 요게 그냥 스케치업에서 표현되는 정도. 그리고, 자, V레이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자, 이런 느낌이 나와요. 자, 조금 더 사실적인 느낌에 가깝도록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V레이에서는. 그런 입체 느낌이나 약간 돌출된 느낌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자, 스케치업에서는 그냥 이런 정도가 최선. 자, V레이에서는 이런 느낌을 좀 더 가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재질 입힌 것도 내가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스케치업 자체에서 제공한, 아니, V레이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자, 요거를 일일이 내가 표현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V레이를 쓸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식의 느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물체를, 마룻바닥 같은 걸 하나 만들고, 여기에, 자, 여기다가 재질을 입히는데, 자, 이런 재질을 입혔어요. 그리고, 자,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림자는 당연히 뭐 스케치업에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정도로 나와요. 자, 근데 V레이에서 여기서 나무, 우두, 자, 마룻바닥 같은 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쟤와 비슷한 거 이런 거. 자, 임포트 여기다가 불러봤어요. 그리고 자, 여기다가 얘를 적용.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게 또 잘 안 보이네. 너무 밝아서. 자, 뭐가 되냐면 여기 마룻바닥에서 얘가 여기 비치게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조절을 해보면 얘를 강제로 많이 맞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뭔가가 비치는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브이레이가 아니라 스케치업에서 렌더링, 스케치업에서 재질 입힌 거로는 자,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재질 표현만 가능해요. 그래서 자, 브이레이란 걸 쓰는 이유는 쉽게 반사 표현, 유리 표현, 그 다음에 굴절 표현,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실감 있게 굴절, 그 다음에 뭐 입체 표현,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Vlay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효과를 이제 표현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렌더링이라는 그 과정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를 해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효과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반사라는 걸 먼저 볼게요. 제일 기본이 반사기 때문에 음, 여기서 4천에 3천 그리고 2,500 정도 줘서 여기서 구멍을 뚫어갖고 여기 창문이 뚫려 있다라고 가정하고 안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걸로 볼게요. 그리고 전체를 다 잡아서 자, 반전 그래서 안에가 보이게끔 주고 자 얘를 그룹 잡을게요. 그리고 자 여기다가 모양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요걸 따라서 팔로우미 얘를 이렇게 3개 정도를 놨어요. 자 이렇게 주고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그냥 색깔로만 표현을 할게요. 색깔, 컬러. 우리가 흔한 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신호등처럼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를 줬어요. 자 그리고 그냥 렌더링을 걸게요. 렌더링이란 걸 걸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지금 요 안에서 이제 뭔가를 내가 표현을 해서 보이려고 그러는데 자 문제가 되는 건 안에가 너무 하얘요. 안에가 너무 하얘요.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뭘 해볼까? 얘를
안 쓴다. 이렇게. 뭘 조절하는 게 제일 간단하게 나올까? 지금 빛을 좀 없애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하다 보면 얘기할 게 너무 많아져갖고, 기본적인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그러면, 자, 요 몸체에다가도 색깔을 하나 입혀볼게요. 회색으로, 좀 어둡게.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보죠.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아, 이거 꺼져서. 자, 됐다.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다가 빨강, 파랑, 노랑 색깔 입히고, 자, 요 벽체에다가는 회색을 그냥 입혔어요. 아무것도 재질 안 입히고. 그리고, 자, 렌더링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섀도우를 안 켰거든요. 자, 섀도우를 키면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오죠. 지금 요 상태가 그대로 Vlay란 거에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섀도우를 키든 안 키든 기본적으로 Vlay는 자, 요 빛을 인식을 해요. 자동으로. 스케치업에서는. 그래서 자, 렌더링이란 과정을 거쳐주면 자, 이렇게 빛 표현이 돼요. 자동으로. 여기서 빛이 들어오는 걸로 해갖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서 주어주는 요 재질들 말고 Vray 재질들 말고 내가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만든 것들을 내가 Vray 효과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재질을 입힌 거 자, 요 재질 자, 이렇게 찍어보면 이름이 있죠. 자, 요 이름을 내가 좀 알기 쉽게 바꿀게요. 자, 레드.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자, 블루. 그리고, 자, 요거는 옐로우. 이렇게 바꿀게요, 이름을. 그러고 나면, 여기에 블루, 레드, 옐로우라는 재질이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입히면 그 재질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요. 자동으로. 재질들이. 그래서 자, 이 재질을 내가 조절을 하면 Vlay에서 표현되는 재질처럼 표현이 바뀌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제일 바깥에 있는 게 빨간색이니까 레드. 자, 레드를 선택하면 자, 여기 요걸 선택하면 요거에 대한 상세 메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질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자, 에디트 인 Vlay. Vlay에서 에디트 편집을 하겠다, 재질을. 자, 얘를 눌러주면 자, Vlay용 재질로 변환이 되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스케치업에서 그냥 입힌 재질. 자, 이 버튼을 눌러주면 자, 메뉴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디퓨즈라는 거, 리플렉션이라는 거, 리프렉션이라는 거. 요 세 가지 옵션을 봐야 돼요. 세 가지 옵션이 제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디퓨즈라는 것은 물체가 갖고 있는 기본 색상. 지금 그림이 아니라 그냥 색깔로만 입혔기 때문에 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색상.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빨간색을 입혔지만 여기서 내가 색깔을 바꾸면 색깔이 바뀌어요. 같이 바뀌어요. 여기서 색깔 바꾸는 거랑 여기서 색깔 바꾸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입힌 거를 Vlay에서도 색상을 조절할 수도 있고 재질을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물체가 갖고 있는 기본 색상을 조절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리플렉션이라는 게 있고 리프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가 되게 비슷해요. 철자가 비슷한데 철자가 한 3개 정도만 틀려요. 위에 거는 리플렉션 L이고요. 밑에 거는 리프렉션 R이에요. 리플렉션과 리프렉션. 자, 위에 리플렉션은 반사 및 광택을 표현해 주고요. 밑에 리프렉션은 굴절 및 투명도를 표현해 줘요. 그래서 자, 위에 리플렉션은 반짝반짝 빛나는 뭐 금속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하여튼 광택이 나는 반짝반짝한 것들, 그다음에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 뭐 그런 종류들을 표현할 때 뭔가 조절하는 부분이고, 밑에 리프렉션은 투명한 거, 물, 얼음, 유리, 뭐 투명 플라스틱, 크리스탈, 뭐 그런 어쨌든 투명한 종류는 다 밑에 리프렉션에서 조절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일단 차이점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를.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펼칠게요. 리플렉션이라는 걸 펼치면 자, 뭔가가 또 장황하게 나와요. 무언가가 장황하게 나와요. 여기서. 자, 옵션들이 장황하게 나오는데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거는 여기, 여기 두 가지. 리플렉션 컬러라는 게 있고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라는 게 있어요. 리플렉션 컬러라는 것은 반사 색상인데 자, 얘는 말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V레이는 V레이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토샵을 쓰든 아래 한글을 쓰든 자,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쓰실 때 어떠한 명령어를 적용시켰고 그 명령어가 자, 뭐 어디에 적용될 때 얼마만큼 적용될 건지 적용될 강도 또는 범위 또는 세기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숫자로 보통 표현을 해요. 뭐 30%, 50%, 100%에서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스케치업 V레이는 특이하게 반사에 대한 거를 표현할 때 색상으로 표현해요. 색상으로. 검정은 무반사, 흰색은 완전 반사. 검정은 제로, 흰색은 1이에요. 맥시멈 값은 1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현재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색깔만 나와. 근데 얘를 자, 요 색상을 선택을 하면 여기 색깔 팔레트가 나와요. 자, 검정색이고 흰색이야. 자, 중간 정도면 자, 이런 회색이 나오겠죠? 자, 중간 정도 여기가 한 50%라고 치고 자, 이 정도 주면 자, 여기 광택이 살짝 생겨요. 반짝이는 게. 요 반짝이는 정도가 살짝 생겨요, 여기. 아까 없었던. 자, 이게 검정색일 때는 없어요. 검정색일 때는 여기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반짝이는 게. 근데 자, 얘가 흰색처럼 조금 색상이 밝아지면은 자, 여기 광택이 조금 생겨요. 그러면서 반사가 일어나요. 자, 이 정도 주고 렌더링.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변해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반짝이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죠. 자, 여기서
얘를 조금 더해서 완전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완전 흰색으로 바꾸면 자, 얘가 이렇게 돼요. 반짝반짝이는 주변에 많이 비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공의 모양으로 변해요. 자, 파란색도 볼까요? 자, 파란색. 이번에는 블루를. 자, 수정을 하겠다. 수정을 할 때 여기를 눌러주라고 했어요. Edit in V-Ray. 자, 얘를 눌러서. 자, 리프렉션을. 자, 얘도 자, 최대치로 주면. 그리고 렌더링을 걸면. 자,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자, 얘는 그냥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자, V-Ray에선 절대로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반짝이는 느낌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느낌이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노란색도 마저 해볼까요? 노란색. 옐로우 어디 갔지? 옐로우. 자, 얘도 반사를 최대치로. 빛을 받는 위치나 부위에 따라서 그리고 색상에 따라서 자, 반짝이는 정도가 좀 다르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자, 반사되는 정도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바닥에다가만 자, 재질을 다른 걸 입혀볼게요. 회색이 아니라 여기다가 뭐를 해볼까? 우드, 마룻바닥, 그냥 마룻바닥 이런 거. 자, 이런 마룻바닥을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줬어. 자, 이 마룻바닥의 재질 이름이 우드 플로어 파켓이에요. 우드 플로어 파켓이야. 그래요. 얘를 그냥 이름을 그대로 줘도 되고 내가 바꿔도 상관없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드 플로어 파켓. 자, 얘도 수정을 하겠다. 에디트 해주면 자, 이런 그림이 들어있는 재질을 여기다 입히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블루, 레드, 옐로우 얘네랑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자, 레드를 볼까요? 레드를 보면 자, 물체를 조절하는 색상 내가 원하는 색상을 여기서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우드 플로우 파켓이란 걸 선택을 하면 얘는 자, 여기 재질을 조절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자, 여기가
갑자기 파랗게 불이 들어와 있어. 자, 여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파랗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자, 여기는 체크가 되어 있지만 불이 안 들어와 있고, 여기는 체크가 되어 있고 불이 들어와 있어요. 자, 여기 불이 들어와 있다는 건 뭐냐면, 자,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그림바예요. 그러니까 쉽게 맵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제가 재질을 처음 할 때 아니죠.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처음 할 때 머터리얼과 맵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맵이에요, 맵.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미지를 불러다가 썼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자, 요 부분, 요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선택을 해서 누르면, 자, 요런 그림을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한 재질이에요. 재질 소스. 자, 그리고 얘는 색깔을 아무거나 바꿔도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에 그림을 쓰면 이 색깔은 의미가 없어요. 자, 얘는 무시가 돼요. 색깔을 바꿔도. 자, 렌더링을 걸면 그냥 이렇게 바닥에 나와요. 색깔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내가 맵을 썼지만 이 재질에 반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리플렉션 그리고 반사 효과를 줘요. 그럼 반짝이게 광택이 나면서 자, 반사가 일어나요. 자,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요. 그럼 얘가 여기 비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밑에 뭔가가 비쳐요. 자, 마룻바닥에 막 거울처럼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비치는 걸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제 모니터에서만 나오고. 여기는 이 빔 프로젝터가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자, 여기 빨간색이 비치고 있거든요. 여기 파란색이 있고, 여기 노란색이 있고.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비쳐요. 그래서, 자, 색깔로만 재질을 입히건, 아니면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미지를 써서, 맵을 써서 재질을 입히건, 상관없이 V-Ray에서 걔를 갖다가 불러다가 반사 효과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플렉션이라는 그 옵션에서. 자,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세기는 색깔로 표현한다. 검정색과 흰색으로.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재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재질이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반사되어 있는 게, 자, 나무 마룻바닥이 저렇게 완전히 뭐 거울처럼 반짝이게 반사되는 나무바닥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떠냐면 얘가 반사가 되긴 하는데 되게 흐릿하게 희미하게 반사가 돼요. 여기가 흐릿하고 희미하게.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절하려면 자, 얘를 줄여도 되고요. 반사값을. 반사값을 줄여도 되는데 얘를 줄이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 그냥 반사가 진하게 되냐 흐리게 되냐 그 정도예요. 그냥 반사의 세기 정도만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반사의 세기 정도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갖고 조절하기보다는 자, 얘는 그대로 두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반사가 되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자, 뭘 추가해 주면 되냐면 여 밑에 있는
자,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라는 옵션을 써요.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라는 옵션을 쓰는데, 자, 이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라는 옵션은 뭐냐? 반사에 대한 선명도예요, 선명도. 뚜렷하게 반사가 될 거냐, 흐릿하게 반사가 될 거냐. 자, 1일 때는 뚜렷하게 반사가 되고요. 1에서부터 0으로 갈수록 점점 반사되는 정도가 흐릿해져요. 즉, 이 반사되는 이미지 여기 마우스는 어디로 돌아가는지. 자, 반사되는 요 이미지 여기다가 마치 포토샵에서 여기다 블러 효과를 줘서 뿌옇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야. 반사 표현에다가 블러 값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얘를 1일 때하고 자, 0.5일 때하고 자, 이렇게 나와요. 0.5일 때는 거의 없어져 버렸죠? 아주 자세히 보면 요만큼, 여기는 요만큼, 여기는 요만큼 있어요. 반사가. 자세히 보면. 근데 잘 안 보이죠? 자, 그럼 얘를 한 0.9 정도 조금만 줄여볼게요. 이렇게 요 정도 줄여선 티도 안 나네. 그러면 얘를 0.8 좀 더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돼요. 아까보다는 좀 뚜렷지 않고 약간 흐릿하게 표현되죠. 반사 정도인가. 자, 얘를 0.7 정도 줘볼까요, 그럼? 좀 더 줄여서. 그러면, 자, 바닥에 아주 미세하게 흐릿한 게 반사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자, 이런 식의 표현이 돼요. 자, 여기서도, 자, 얘도 바꿔볼게요. 파란색만, 자, 여기 블루, 파란색만 글로시니스를 한 0.8 정도로 줄여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요. 반짝이던 것이 약간 뿌연 느낌이 들어가죠. 자, 좀 더 줄여볼까요? 요거를 0.7 정도까지.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거의 없어져 버려요. 반사되는 정도가. 자, 얘하고 좀 틀리죠, 이제. 그래서, 자, 반사는 세기 정도를 조절하고, 흰색과 검은색으로. 그리고, 자, 두 번째, 글로시니스 값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표현을 조금 더 뭉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 한번 직접 자기가 설정을 해보세요.